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길잡이가 알려주는 형님도 경도장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고엽제 질병,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꼭 고혈압과 관련돼서 등급 기준 미달자이신 분들만 볼 게 아니라 월남을 갔다 오셨던 모든 유공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혈압과 관련돼서는 월남을 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통 60세, 65세가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약 60에서 70% 이상이 고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고혈압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치료를 하지만 월남을 갔다 오신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는 국가보건부에서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놓고 또 그 등급에 따라서 각각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점은 고엽제 후유증이 아니라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아 계실 때까지만 보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리고 본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인 배우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보상금 혜택도 없고 나머지 기타 유족과 관련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번 시간에는 이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는가 하면 먼저 이 고혈압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인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2024년 3월 말까지 고엽제 질병과 관련된 현황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혈압이라고 해서 고혈압 지금 등록되신 분들, 그러니까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등록되신 분들이 12,833명입니다. 그런데 2646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자, 그러니 고혈압으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받으신 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이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형님도 경도장애에 올라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혈압과 관련돼서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거나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직 길잡이만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님들 모두 고혈압과 관련돼서 경도장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정확한 그 신체 부위별 결정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고혈압이 심하다고 하여도 그 중요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기준에 맞게끔 구분표 안에 해당이 되어야만 경도 장애를 받고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고도 장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내용을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라고 해서 2023년 1월 13일 나왔는데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라고 나옵니다. 자, 피부병, 지루성 피부염, 건성습진, 심상성 건선, 그 다음에 만성 단마진도 나와 있고, 중추신경 장애와 뇌경색증, 뇌출혈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근위축성 신경 측색 경화증이나 근질환도 나와 있고, 다발성 신경마비, 무혈성 괴사증, 악성 종양, 나중에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다시 또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간 질환과 관련돼서도 또 나와 있고, 갑상생 기능 저하증은 이번에 이 내용이 이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또 바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빠질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또 고혈압도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도 종류가 많습니다. 해당 사항이. 그리고 동맥경화증도 나와 있고 고지혈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고혈압. 정말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고 계시는데 자그마치 등급자보다도 8,000명이나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현황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만 명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내용. 자, 고혈압. 여기 고혈압과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이쪽이 경도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중등도나 고도 보고 또 경도 제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너무 헷갈립니다. 혼동스럽기 때문에 이 경도 장애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더 확대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중등도와 같이 나오는데 제가 표시해 드리는 게 경도 장애입니다. 자, 경도 장애에서 고혈압으로 경도 장애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 1 플러스 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당뇨병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린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고혈압으로 인하여 소변 검사를 했냐, 당뇨병으로 인하여 소변 검사를 했냐. 그래서 당뇨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당뇨병으로 검사를 한 상태에서 단백뇨가 현증 1 플러스 이상으로 나온 사람이지만 고혈압이 있다 해서 고혈압으로 검사하신 분들은 똑같이 단백뇨가 현증 1 플러스 이상으로 나오신 분들의 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알면 알수록 당뇨병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당뇨병과 고혈압을 비교한 영상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혈압으로 진단이 나왔을 때는 똑같은 혈중 크레아틴 수치나 똑같은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나는지, 물론 보상금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 영상을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번 이 고혈압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그 비교 분석하는 영상이 나오면 꼭 그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고혈압인데 이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서 국가보험부에 신청을 하는가 하고, 만약에 내가 당뇨병도 있는 상태에서 당뇨병으로 신청하는가 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 다 비교해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도 다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이 시리즈 편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이 얘기 다가 아닙니다. 고혈압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두 번째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 긴장을 동반한 좌심실 비대소견을 보이는 사람. 자, 다시 한번 또 불러드립니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 긴장을 동반한 좌심실 비대소견을 보이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 세 번째 내용도 있습니다.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실명도 되고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당뇨합병증이죠. 눈에 시력 저하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눈이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나이를 먹어서 눈이 나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형님들한테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그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또 당뇨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도 7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져도 또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이렇게 수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경도장애에 해당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종류별로 각각 지금까지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해서 경도장애가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경도장애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내용.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잘 보십시오.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자,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당뇨병에서 7급에 해당되려 그러면 1.5에서 1.8입니다.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인가 하면 똑같은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1.5에서 3.0 미만, 1.5에서 3.0 미만, 이런 경우에 경도장애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경도장애에서 중등도 장애를 또 올라갈 때는 그만큼 힘든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경도장애에서 이 기준치가 너무나 높습니다. 당뇨병일 경우에는 1.8에서 3.0까지가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혈압으로 혈중 크레아틴을 검사하게 되면 1.5에서 3.0까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경도장애는 받으시는데 중등도 장애는 조금 또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물론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중등도도 있고 고도장애에 해당되려고 그러면 또 투석을 하는 경우에 고도장애에 해당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경도장애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 정확하게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해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이신 분들, 그러면 무조건 경도 장애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혈중 크레아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혈중 크레아틴 검사. 그렇게 해서 1.5 이상만 넘어가면 또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해보셔도 되고 2주 후에, 그리고 또 1.5가 넘어가면 또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해보시고 해서 총 한 3번, 뭐 4번 이렇게 해서 1.5만 넘어가면 그냥 경도 장애는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2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검사하지 마시고 2번, 3번 뭐 추가로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한 넉넉히 그냥 검사를 하십시오.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1.5 이상이신 분들은 그러면 신체 검사했을 때 경도장애 판정 받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길잡이는 하나에서 10가지 어떻게 하면 형님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벗어나서 경도장애 아니면 7급에 해당될 수 있을지 최대한 가르쳐 드릴 테니 궁금한 내용은 물어보시고, 고혈압이신 분들은 이 내용 잘 기억을 해서 모두 경도장애의 등급 판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